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분명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부자가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편히 쉴 집 한 채 있길 바라고 돈 걱정 없는 삶을 원하죠. 근데 막상 돈을 벌어보면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돈을 벌긴 했는데 이 월급이 인생 수입의 전부인 건가? 부모님은 적금 들어서 돈을 모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자 계산기 두들겨보면 이자가 달에 10만 원은커녕 5만 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게 맞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학업에 필요한 수학, 영어, 화학, 물리 같은 수능에 필요한 지식은 배웠어도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좋은 적금을 찾는 법, 부동산 계약하는 법, 재산 관리하는 법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결국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가는 일반적인 방법으론 세상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함에 벗어나고자 계속 방법을 찾은 결과 이 계산식을 이용해 내가 미래에 가난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달에 30만 원씩만 저축해도 12년이면 1억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더 빨리 많이 넣을수록 1억 이상으로 돈이 늘어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선 이 그래프와 계산식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흙수저도 탈출이 가능하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계산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총 투자금은 초기 투자금 더하기 주가 상승률 더하기 추가 투자금 더하기 배당금에서 세금 뺀 금액. 이게 실제 제가 매달 저금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을 한 건데 1년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36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밖에 못 모으던 거죠. 이걸 보고 너무 적게 돈을 모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고삐 풀린 마가지처럼 돈을 쓰고 다녀서 30만 원을 저축한 게 아니라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이 됐을 때 제 연봉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130만 원대였는데 허리가 잘릴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아끼면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한 끼 4,000원, 가끔 커피 마시는 게 2,000원 정도, 교통비는 서울 지하철 전기권을 써서 5만 5천원, 스마트폰 통신비 7, 8만 원, 보험료 이것만 지출하면 저금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9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집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월세를 진짜 싼 곳으로 골라서 30만 원의 관리비 없는 곳을 가는데 이게 자취를 시작하니까 수도세, 전기세, 보일러요금, 인터넷 비용까지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이 50만 원 미만으로 훅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식비까지 월급에서 해결해야 하니 달에 진짜 3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식의 금액이 30 곱하기 12개월에 해서 360만 원입니다. 주가 상승률은 이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1993년부터 2025년까지 오른 연평균 상승률이 10.55%예요. 많이 오를 때는 20-30% 오르기도 하고 최근 3년은 18%나 올랐어요. 주가라는 게 빠질 때도 있으니 그냥 간단하게 적금처럼 10%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매년 투입 금액은 매달 30만 원씩 투자하는 금액이고 배당금까지 더하면 매달 30만 원씩만 모아도 12년이면 1억이 달성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처음에 이런 계산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한다고만 생각해서 단순히 1년 모으면 360만 원이고 적금 넣으면 1년 이자가 세금 떼고 대충 4만 원대, 10년 모으면 약 4천만 원. 계산해보니까 집은커녕 1억도 못 모은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게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돈을 불리는 방식과 과정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빼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돈을 불리는 방식이 저는 그때 적금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적금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 아버지가 주식을 하다가 집안 돈을 다 말아먹은 얘기를 몇 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주식하면 망하는 줄 알았고 아는 거라곤 적금 드는 거밖에 없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 돈이 안 되니까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 적금 넣어봤자 이자 몇만 원대 안 나오는데 이걸로 돈을 못 불리잖아요. 뭐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그때 이자율이 10% 넘게 나와서 뭐 윗세대들은 집을 샀다. 일만 하면 가난해지지 않는 세대다. 이러는데 지금 이자율 봐봐요. 최근에 물가 2.3% 오르는 걸로 생각해보면 적금 들면 그냥 아이템창 버그 걸린 것 마냥 돈이 그냥 삭제되는 거죠. 만약 적금 이율로 1억 모은다고 가정해보면 뭐 풍차 돌리기나 각종 방법을 다 갖다 써도 1년 안에 이 정도 수익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 수식에 내가 처음 저축할 수 있었던 금액인 30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1년차 때는 759만 9,593원에서 총 수익 플러스 추가 투자를 할 경우 1,204만 3,130
232원이 돼요. 그냥 투자가 아니라 단순하게 돈을 모으기만 했을 경우엔 초기 투자 금액 360만원에 1년차 360만원, 2년차 360만원을 모아서 1080만원이 됐을 건데 1년차에 120만원이나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연평균 10% 이익으로 계산해서 그렇지 주식이 잘 오르면 30%까지 상승하기도 하니 실제로는 계산식보다 더 빨리 돈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금액이 1697만 9,896원이고 그냥 모았다 하면 1,440만원으로 2년 차에는 120만원, 3년 차에는 2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전에는 이 사실을 몰라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한마디로 불어나는 돈을 못 봐서 그렇게 미래도 없고 답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돈 모아도 소용이 없다. 부동산 오르는 가격 보면 노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산한 걸 보니 생각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좀 더 계산해보면 투자 금액이 1억이 되는 12년 후에는 1억 9만원 정도가 되고 그냥 모으기만 한 경우 4,680만원이 됐는데 무려 62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평균값이다 보니까 실제 투자한 경우는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1억을 투자한 경우 나오는 배당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추가로 120만원 정도가 나와요.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오니까 매달 4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매달 적금을 넣으면 만기에 원금 플러스 이자 마이너스 세금이 그냥 끝이지만 이 S&P 500을 샀다면 투자의 의미로 배당금, 원금 상승 효과까지 있는 건데 이게 단지 돈을 넣고 시간을 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숨만 쉬어도 돈이 미친 듯이 불어나는 거예요. 물가 오르는 거 감안해도 못해도 30년 뒤엔 내 재산이 9억으로 풀어있을 거란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실제로 퇴직금을 요즘은 연금계좌로 받잖아요. 퇴직연금도 지수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실제 투자한 결과예요. 중간에 퇴사를 한번 해서 수익금이 한번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3달 동안 오른 수익률이에요. 이게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란 거죠. 실제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미래에 가난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짜 어디에 돈을 넣는지 이 하나만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 은퇴한 뒤에 얼마가 필요한지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인데 전 세계 5위고 1위는 스위스 84.2세로 불과 0.7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면 오래 사는 거에 비해 풍족하게 사는 사람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보면 폐지를 줍거나 돈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폐지 줍는 분들 비하 아니고 어르신 비하 아닙니다. 지금이야 돈 모아봐야 미래가 없다. 집값이 천정부지까지 치솟았다 하면 미래가 아닌 현재만을 생각하기엔 은퇴 후를 생각해보면 마땅히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처가 없어요. 일을 한다 해도 짧게 파트타임을 하거나 임금이 정말 낮거나 하니까요. 그래서 젊었을 때 모은 돈으로 대부분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문제는 모아둔 돈이 살 날에 비해 적다는 거예요.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은퇴한 나이인 60세 이상 월 평균 소득은 250만원, 중위소득은 190만원이에요. 근데 매달 얼마를 썼는지 소비 지출액을 보면 212만원을 씁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지 않으면 약 200만원 정도가 그 정도로 필요하단 거죠. 그리고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30대로 높아졌고 평균 퇴직 연령은 51.2세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모을 수 있는 평균 기간은 약 21년인 거죠. 이 기간 동안 모은 돈을 83세까지, 즉 32년을 살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매달 100씩 모았다고 가정하면 약 2억 5천만 원을 32년 동안 써야 하고 32년이 384달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한 달에 65만 원씩 써야 32년을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62만 원은 앞서 말한 평균 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죠. 물론 65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 평균 수령은 약 67만 원입니다. 모은 돈과 국민연금을 합하면 달에 132만 원을 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병원비 같이 큰 돈이 들어갈 곳이 많다는 거랑 앞서 말한 평균 지출액이 212만 원인 걸 생각해보면 못해도 80만 원은 마이너스인 거죠. 나이 들어서 일을 안 하면 진짜 최악의 경우는 퇴사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가버릴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모아봐야 어차피 집도 못 산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리면 진짜 나이 들었을 때 삶은 더 처참해질 거라는 걸 계산을 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즉 생존과 직결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결과표, 이 계산 방식은 간단해요. 이걸로 한번 계산해보고 스스로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지 못한다는 게 진짜 아쉽습니다. 근데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곱하기는 어떤 값 2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0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0이 나와요. 이 계산식에 0이 들어가
들어가면 아무리 이런 거 계산하고 노력해봤자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진짜 작은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서 진짜 나아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검증해야죠.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굴려야 한다는 거고요. 빠를수록 이 돈이라는 눈덩이를 더 크게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저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앞으로 괜찮을 거란 확신이 생겼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반드시 있으니 저처럼 불안하고 회의감이 든다면 확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